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새 사실은 민주당은 본경선을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본경선이 아니라 경선 준비 단계인데 네. 양쪽에서 집안 싸움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자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야권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내홍이 이준석 대 윤석열의 갈등에서 이준석 대 원희룡으로 이제 확전되는 이제 모양인데요.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는 원 후보 이제 요구에 이준석 대표는 참 딱하다. SNS에 간단하게 이제 답만하고 더 이상의 이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선 이 사건은 뭐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원희룡 전 지사와 지난 10일 동안에 통화했던 내용을 그 부분만 이제 녹취를 풀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그 내용은 문맥상 보면 저는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그 해석이 명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거 곧 정리될 겁니다. 지금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앞에서도 지지율 얘기,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도 원희룡 전 지사의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율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얘기한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떨어져서 곧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진실 공방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사실은 6시까지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요구에 대해서 그냥 그 공개를 안 하고 넘어갔다. 네네. 공개하기가 좀 그 어색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한테 완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제 저희 그 뉴스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봉합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이라는 게 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이 생각했다 저 생각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지금 경선 국면이에요. 그래서 정상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지지도가 제일 높은 윤석열하고 뭐 홍준표하고 한판 붙었대더라 뭐라든가 윤석열하고 뭐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대더라 이렇게 뉴스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 윤석열, 이준석 대 누구죠? 원희룡. 지금 네. 싸움이 이렇게 왜 항상 모든 뉴스에 당대표가 들어가는지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이제 짜증스럽게 시작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두 사람은 바른정당 때서부터 이제 함께했던 정치적 이제 동지였는데 상당히 최근까지도 친밀했던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 대표 간의 통화 직후에 언론에 공개 비토를 하는 그걸 이제 발설을 하는 이런 이게 상황까지 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뭐 계속 그 비판적인 어조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당내 후보들 간에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성완영 기자 말씀하셨듯이 바로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당내에 있는 후보들하고 싸우느냐? 당내에서는 윤석열 후보랑 싸우고 당외에서는 안철수 대표랑 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아마 그 10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근데 18분씩이나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 지금 공개된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고 그 앞뒤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거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 조언 뭐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네. 그 와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희룡 전 지사로서는 아마 이런 식의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야당 제1야당의 그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당에 대한 충정,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뭐 본인이 지지율이 워낙 뜨지 않으니까 뭐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생각도 일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다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바른정당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에요. 영화 타짜의 유명한 대사 여러 개 있는데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이 정치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 같은 편이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을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같은 걸 원희룡 전 지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좀 충돌이 있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준이 주최 토론회는 결국 취소가 됐고요. 당내 갈등이 지도부와 의원들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그제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서로 경고를 주고받았다고 하고 어제 의총에서도 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 또 대표가 분란이다 이렇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 리더십 계속 이대로 흔들릴까요? 예, 계속 흔들릴 것 같은데 어.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이제 대표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당 전체 피해가 너무 큰 것 같고요. 좀 어떤 집단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좀 뭐 대리인을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본래는 경선 끝나고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 대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유력 주자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준석 대표만 믿다가는 안 되겠다. 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약간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경고를 했는데 최고위원이 경고를 맞받아치는 이런 당내의 이런 그 전례가 그 정치권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이게 기본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현진 최고위원으로서는 그날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당대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사고를 쳐놓은 당대표가 나와서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최고위원들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오히려 다른 최고위원들한테 경고를 날리니까 아마 못 참고 반격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자, 이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는 것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과는 다른 언행을 하면은 금방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도 이미 훼손된 리더십이 앞으로도 그 지금과 같은 언행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뭐 그 여당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당내 주자 내지는 안철수 대표와 싸우는 이런 양상을 계속 보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 리더십은 정착되기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당내로부터도 그 뭐 일부 이제 본인에 대한 지지가 있긴 하지만 아마 기본적으로는 그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달렸다. 네.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언행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에 현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당에서는 저런 일이 허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대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래 당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런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다소 좀 무리가 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잡음 이러한 것들이 곧 해소되지 않겠나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제 뭐 대수롭지 않다. 이 상황은 이제 곧 해소될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저께 이제 17일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또 만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 전 위원장의 재등판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 의원님? 우선 저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재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재조정.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언행을 바꾸고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경선의 공정한 관리다. 라는 생각, 그 어떤 그 초심으로 돌아온다면 네.
이 문제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대로 재조정한다면 이거는 그냥 대수롭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내일부터는 아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뭐 대표로서 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고 그다음에 또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이거는 내가 뭘 오해받을 일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 전 위원장의 재등판에 대해서 재등판은 아마 경선 국면에서 재등판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본선 국면에서 재등판할 가능성은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좀 비틀비틀거리니까 자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전직 당대표가 뭐라고 하는지 너무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뭐 밥 먹는 것도 그냥 정갑윤 전 의원이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있더라. 뭐 나 별 얘기 안 했다. 그게 맞을 겁니다. 네. 거기다 이제 정갑윤 자리를 마련한 정갑윤 전 의원은 뭐 엄청난 얘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광주에 가서 참배할 수 있는데 뭐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하는 게 또 한편에서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무릎을 확 꿇고 좀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혹시 한다면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것 같지도 네, 않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종의 이걸 또 러브콜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렇게 러브콜을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판하면 또 이번에도 김종인 매직이 작동할까요? 뭐 전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이런 거품도 좀 제거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또 다른 하야권은 성관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대표는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다면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서병수 카드를 밀기에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카드가 또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서병수 카드는 이미 그리고 이제 경선 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제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서병수 지금 경선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후보 캠프에서 중립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그런 언행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표가 뭐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최고위원회에서 합의로 서병수 의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군다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렇다면 뭐 우리가 흔히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준석 대표의 멘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서병수 위원장을 계속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모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당내보다는 당외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특별히 생각나는 인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없지만 뭐 네. 사실 전직 국회의장 출신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직 의원들 네. 또는 전직 당직자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의지의 문제입니다. 네네. 대안이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보면 이제 전직 국회의장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박관용 국회의장, 김수환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했는데 지금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계신데 이분은 지난번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당내에서 좀 비판을 받는 게 있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계신데 이분은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뭐 후견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당내에서 좀 약간 무취하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상징적인 존재로 경선 관리를 하고 사실상 각 대선 주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경선 관리를 끌고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황우여 정병국 카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연세가 좀 많고 무색무취한 이런 전직 의원들이 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당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시끌시끌한데 난데없이 이제 경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된 황교익 씨 문제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이낙연 후보와 이제 거친 설전이 이어지면서 현재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3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하느냐 관심이 이제 뭐 그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황 후보자 내정자의 지명 철회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명 철회 가능성보다는 본인의 자진 사퇴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는 지명 철회하면 또 그 또한 굉장한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논란을 빚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보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논란을 빚은 당사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철회하면 보온 인사라는 걸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돼서 이제 경선 투표를 앞두고서 아마 그 치명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사실상의 지명 철회라도 아마 황교익 씨한테 자진 사퇴 쪽으로 유도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근데 30일 인사청문회는 지금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열흘 근데 남았죠. 이 논란이 네. 뭐 이제 오늘 이낙연 후보가 뭐 이제 친일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약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황교익 씨가 약간 또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더군요. 그리고서 뭐 거취를 좀 고민해 보겠다 네, 뭐 이런 다음 얘기를 주까지 거취 고민해 보겠다 결정하겠다고.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뭐 다음 주라는 것이 뭐 앞으로도 며칠 또 남아 있습니다. 주말 겸해서. 그래서 네. 아마 그때 자칫 잘못하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저는 이제 황교익 씨가 본인의 거취를 거론을 한 점으로 보면 아마 내정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의 가능성 그걸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대략 뭐 수습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서서 내가 당 원로로서 위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황교익 씨가 내 거취를 고민하겠다. 뭐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정무직인 장관 인사를 할 때 막 민심이 들끓는데도 그걸 취소하지 않고 그냥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답변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행사장 갔다 나올 때 기자들이 세워놓고 이제 한마디 듣는 거를 기자들용어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피한 적이 없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 제대로 잘 정리를 해야 그나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여담을 하나 뭐 말씀드리면 어제 그 장성철 저희 수요일에 참여하는 그 정치 평론가는 이 사안을 두고서 이재명 후보는 나는 내 사람을 철저히 챙긴다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또 하더군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클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은 장관 인사 자기 마음대로 하겠구나, 독선적이구나 이렇게 해서 입는 손해가 더 클까요? 어느 쪽? 득보다는 큰지? 실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뭐 더 그렇죠. 주시면. 아니 그게 사실은 그 자기가 지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 사람을 챙겨서 그 사람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최선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저 사람은 자기 사람도 챙기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별 문제 없이 그 뭐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쓰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황교익 씨가 보여준 이낙연 후보의 뭐 정치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같은 발언은요. 네. 정말 아무리 정치판에서 서로 뭐 싸우고 공격을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뭐 황교익 씨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을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과격한 표현은 이 정치 여의도 정치 세계에서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로 본다면 황교익 씨의 그런 거친 입이 이재명 지사의 부담,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온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그 어떤 데미지, 손해 이거는 오로지 이재명 지사가 감당을 해야 될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흥행도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김두관 후보 아들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줄줄이 일정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흥행이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시고 앞으로 비대면으로 전국 순회 경선이 치러질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또 말씀해 저는 주시죠. 흥행이 안 되는 기본적인 요인은 사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너무 앞서 나간다. 뭐 이런 겁니다. 일종의 대세론이라고 할 정도로 중간에 이낙연 후보의 뭐 좀 이렇게 상승 국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승 국면이 다시 좀 가라앉으면서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그냥 확정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들이 바깥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요새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여전히 이재명 지사의 그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은 대충 끝났네? 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어떤 카드,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이미 결론을 많은 유권자가 예상을 하고 있다면 흥행에 성공할 요소는 없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네. 4차 토론회가 시청률이 1%라고 나왔네요. 예, 뭐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비대면이 그건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 선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렸는데 굉장히 그 국민 관심을 끌었어요. 또 만약에 그 여당의 후보 선출 전당대회가 별로 코로나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다 그러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 일정 자체를 통째로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지금 토론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는데 일단 김두관 후보 쪽 사정에 대해서 이거 뭐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 우리 각자 좀 이해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좀 의사를 급속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일정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자. 그렇습니다. 최종 발표는 그대로 두되 네. 그 중간의 일정들을 좀 압축해서 네. 좀 늦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자연스러운 경선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슨 친일 논란 같은 것들은 정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경선 양상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벗어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경선 탈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경선 탈선. 네. 네, 저도 비슷한 취지로 한 줄 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네요. 이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게 뭐 원래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생각하시면 쉬운 겁니다. 다 좋아요.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비전과 정책 노선을 가지고 세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2007년에 그랬어요. 이명박 후보가 되면 실용 보수, 개혁 보수로 가겠구나. 박근혜 후보가 되면 뭔가 좀 약간 오른쪽일지는 몰라도 좀 정통성 있는 보수로 가겠구나. 이런 식의 가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야 다 지금 그런 장면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 정치부 기자로서 굉장히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여야 공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제발 좀 멋지게 싸워달라라고 하겠습니다. 경선 탈선과 제발 좀 멋지게 싸워달라 두 분의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여야의 내홍과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